자, 들어왔습니다. 27회 해설은 항상 분위기 있게 지금 해설을 하고 있네요. 분위기 있게. 마지막이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다. 자, 우리 마지막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요. 자, 평가사 27회고, 계산 문제 9개 나왔어요. 9개. 계산 문제 딸랑 9개가 아니라 항상 9개 정도 나옵니다. 자, 보자고요. 자, 부동산 투자 예상 현금 흐름표고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그리고 잘 보셔야 돼. 우리 시험은 항상 0년차, 요 0년차는 비용을 뜻해요. 그리고 연말에 항상, 연말이 어디가, 요거죠. 기말에 항상 현금 흐름이 시작이 되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지금 해설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내 해설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즉 수익의 현가와 비용의 현가를 계산해서 이렇게 나누면 수익성 지수인데 이제 요령이에요.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가치를 할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 100원을 예금하게 되면 1년 말에 110원, 2년 말에 121원, 121원, 3년 말에 133.1원. 요 정도는 암기를 좀 해놓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100원을 예금했을 때 1년 후에는 110원, 2년 후에는 121원, 3년 후에는 133.1원.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기 딱 봐봐. 550원이야. 그러니까 이자율이 10%라면 지금 10% 이자로 가져간 거죠. 이자율이 10%라면 얘는 굳이 계산기 안 쳐도 500원이군요. 나와야죠. 500원. 그리고 1210원이에요. 1210원. 121원. 1원 10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현재 가치 하면 1000원이겠구나. 요건 1331원이니까 1000원이야. 1000원 현재 가치 하면. 그러니까 이게 밑에가 암기되어 있으면 1년차 현재 가치 500, 2년차 현재 가치 1000원, 3년차 현재 가치 1000원. 그러니까 2,500원 딱 나온다 이런 말. 2,500원. 그리고 투자 금액이 2,000이니까 나누면 1.25군요. 바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걸 요령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 자, 분산 나왔어요. 또 분산. 그럼 분산은 항상 일단 기대 수익률을 먼저 측정하고 그 다음에 나의 예측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를 찾는 거죠. 자, 그럼 보시자고 FM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일단 수익을 찾는데 출제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고 되어 있다고. 호황이면 20%까지 얻고 불황이면 10%까지 얻고. 그런데 호황이 올지 불황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확률을 준 거죠. 확률. 그래서 일단 기대 수익률을 측정할 때는 항상 여기다가 바구니 하나 이렇게 받친다 그러잖아요. 바구니 하나. 그래서 첫 번째 20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호황이 오면 20입니다. 그런데 호황이 올 확률이 60%니까 20에 60% 얼마만 들어가는 거예요? 12개 들어가는 거죠. 불황이면 10개를 얻는데 10개를 얻을 가능성이 0.4, 40%니까 4개가 들어가는 거고 4개가. 그러니까 결국 기대 수익률은 16%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분산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16%를 딱 집어넣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의 예측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본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죠. 제곱을. 자, 만약에 16%를 예상했는데 호황이 오게 되면 20%가 실제 달성되니까 나의 예측이 4%가 분산됐다고. 4%가. 그러면 4, 4에 16. 이렇게 16이야. 이렇게 16. 4, 4, 16. 16 여기다 적읍시다. 16. 그리고 자, 나는 16%라고 기대했는데 불황이 오게 되면 실제 10으로 쓰니까 6%가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6%를 제곱하면 66에 36 이렇게 되는 거죠. 36. 그럼 똑같아. 또 뭐 받쳐요? 바구니 받친 다음에 일단 바구니 받친 다음에 지금 16이 들어가는 거죠. 16. 근데 16에 60%가 들어가고 36에 40%가 들어가는 거죠. 16에 6% 굳이 계산하면 66은 36, 6, 1은 6, 9.6? 9.6? 이렇게 되나?
그 다음에 36의 40%면 4, 6은 24, 4, 32, 14.4, 14.4.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24%가 나오네. 24%. 아니, 24가 나오네. 근데 주의할 건, 제곱을 했으니까, 퍼센트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수치로 계산하지 말고, 퍼센트 상태로 그대로 계산하고, 분산은 제곱했으니까, 퍼센트 제곱이라고 딱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근데 시험은 항상 이렇게 수치로 물으니까 퍼센트 제곱은 만이잖아. 만. 24를 만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냥 수치로 계산하지 말고 퍼센트 상태로 그대로 계산해라. 이게 요령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더야. 4년은 미래가치를 몰라. 4년은 미래가치. 4년은 미래가치. 자, 근데 요거 한 번만 봅시다. 4년 동안 매년 연말 1,000만 원씩을 납입하는 정기적금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의 형태로 뭔가 4번 적금을 부었죠. 그리고 뭘 물어봤어요? 미래가치니까 요 시점에 가치를 지금 물어보는 건데, 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금의 미래가치. 그리고 최근 추세가 이 계산을, 이 수식을 반드시 암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암기해야 돼. 연금의 미래가치, 연금의 현재가치, 저당상수, 기금계수. 우리 평가서 공부하시면 2차에서도 하니까. 자, 그런데 이게 굳이 이게 시험장에서 요거 누르기가 쉽지 않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일식을 4개로 계산하면 되죠. 자, 얘한테는 이자를 3번 주면 요리 가는 거니까 10%니까 곱하기 1.1 3번 하고, 얘는 2칸 뒤로 가면 되니까 곱하기 1.1 2번 해주고, 얘는 뒤로 가니까 한 칸 가니까 곱하기 1.1 한 번 하고, 얘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냥 더해줘도 되는 거죠. 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나왔어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 참 뭐 재무 이론까지 물었어요. 그러나 어렵진 않죠. 항상 뭔가 가중평균의 최고봉은 무조건 밑에다가 잔 하나 받치고 그냥 무조건 섞으면 된다고 했죠. 자, 타인 자본 넣읍시다. 타인 자본을 넣으면 지금 4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아니, 지금 비용을 물으라고 했으니까, 요 잔을 살짝 어디로 가야 돼? 요 잔을. 요렇게 요쪽으로 가야죠. 요쪽으로. 뭐 상관없는데, 제대로 해봅시다. 이렇게. 자, 일단, 자, 타인 자본의 비용은 5니까 5가 들어가야죠. 5가. 근데 5가 항상 가중평균은 비중을 구해야죠. 근데 지금 내 돈과 타인과 내 돈을 합치면 만 원이니까 1억이죠. 1억. 1억에 4천이니까 40% 아니에요. 40%. 40%. 요거만 포인트지. 40%. 자, 얘는 60%고. 그러니까 5를 넣을 때 40%, 5사는 2, 그러니까 2가 들어가고, 15는 60%가 들어가니까 6, 5, 30, 6, 1은 6, 9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11이네. 11. 예. 그러니까 항상 이런 수식보다는 이렇게 잔을 받치고, 여기는 비용을 가중평균 하라겠으니까 비용을 이렇게 가중치만 찾아내주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 5번. 자, 이 문제 내가 짜증이라고 돼 있죠. 짜증. 이 문제 대부분 사람들이 요걸 찍었다고. 요걸 20%. 20% 왜? 20%니까 20% 찍었어요. 그러나 실제 문제를 풀고 와서는 땅을 쳤죠. 왜? 물어보는 게 희한해. 물어보는 게. 대부분 레일리어 허프의 모형이 나오면, 허프와 레일리어 허프의 모형이 나오면 A 할인점 또는 B 할인점의 이용객 수, 여기서 딱 끝나온다고. 이용객 수, 이렇게. 근데 얘는 뒤에 뭐가 붙어 있다고. 그럼 봅시다. 허프니까 마찰 개수는 2 확인하고, C 도시의 인구 50%만 이용하니까 20만 명이 전부 다 고객이 아닌 것이죠. 50%니까 10만 명이 고객이죠. 10만 명. 자, 그리고 항상 중력 모형은 순서가 유인력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유인력 비율을 산정합니다. 이것만 해주면 되잖아요. 유인력. 자, A는 8,000 나누기 88의 64. 그럼 125가 나온다고.
여기는 2000 나누기 2는 4. 2000을 4로 나누면 500이고. 그리고 전체 합치면 625니까 125를 625로, 500을 625로, 그러면 20%, 30% 유인력 비율이 나온다고. 그리고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C도시 인구의 절반이 지금 이용을 하죠. 이게 10만 명에 여기가 20%니까 20%를 곱해서 2만 명이 A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물어보면 2만 명, 딱 요것만 대답해 주면 되는데 뒤쪽을 봤더니 이 2만 명이 C도시 인구의 몇 프로냐라고 이렇게 단서를 해놨다고.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죠. 뭐 이런 걸 쌀데기 없이 물어보니 그래도 어쩔 거예요,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2만이 C도시 인구의 몇 프로냐. 20만 명이 지금 C도시니까 10%가 2만 명이죠. 10%가.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실수했다 이런 거죠. 예. 자, 요건 제가 하를 넣어놓지 않았어요. 하를. 왜? 이게 참 특이했어요. 한 번도 안 풀어본 사람은 시험장에서 막 불안해. 예, 일단 순영업 소득을 산정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땡큐인데, 땡큐 문제인데 삼각전이라고 되어 있고 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단서가 줬단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일단 자, 임대 단위가 100제곱미터고, 자, 월 임대료가 2만이니까 반드시 놓치면 안 될 거. 여기다가 뭐 해준다? 곱하기 12개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100 곱하기 2만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얘가 2,4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공실이 5%니까 2,400에 95%. 이게 2,280이야. 그리고 유효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 60%니까 2,280만 원의 60%가 1,368인데 문제는 요 놈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경비라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경비를 빼면 감가상각비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상각 후 순영업소득으로 간다 이런 거예요. 네. 감가상각을 지금 경비에 포함시키면 감가상각을 포함시켰으니까 상각을 한 순영업소득이 된다고. 자, 그런데 상각 전 순영업소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감가상각비 200만 원을 다시 플러스 해줘야 된다고. 그게 상각 전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1112만 원. 이게 요령인 거죠. 요령. 반드시 요령. 자, 그 다음에 얘는 자본 환원율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환원율은 순영업소득을 뭘로 나눈다? 부동산 가치로 나누는 건데 이미 여기 부동산 가치 줬어요. 그러니까 향후 현금 흐름을 보고 뭐만 찾으면 된다. 순영업소득만 찾으면 되는 문제죠. 자, 가능총소득 2천만 원. 그 다음에 공실, 기타소득. 공실은 빼고 기타소득은 더하니까 결국 200만 빼주면 되겠네. 1,800만 원이 유효총소득. 1,800만 원이 유효총소득. 영업경비 450만 원 빼면 1,350이 순영업소득.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나누기 3호. 이 4.5%가 환원이율이네요. 자, 복합부동산의 조건하에서 거래 시점의 토지 단가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분법을 지금 쓰라는 거죠. 배분법을. 그러니까 지금 거래 사례를 찾았는데 토지와 건물 일체로 3억이다 이런 거야. 근데 이때 건물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건물 가액 빼서 자, 거래 시점에 토지의 단가를 구하라고 돼 있죠. 건물은 또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건물의 원가법으로 평가한 건물의 가격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봐요. 자, 일단 봅시다. 자, 항상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를 찾고 감가 수정을 하는데 건물 관련 자료를 봤더니 제조달 원가를 그냥 줬어요. 거래 시점의 가격이니까 거래 시점 기준의 제조달 원가.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 그냥 바로 쉽게 나오죠. 제곱미터니까 350을 더하면 여기에 1억 7,500만이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경과년수 이 문제는 이거 이제 감가 수정액을 고려해서 건물의 가액을 찾는데 자, 이 문제는 항상 제가 하던 이런 틀까지는 필요 없는 문제지만 항상 이 틀을 활용하시기를 저는 기대한다는 거예요. 항상
새 물건을 삽니다. 얼마? 항상 제조드럼가가 새 물건 가격이니까 1억 7,500. 그리고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나요? 50년. 여기에 50년이라고 되어 있죠? 50년. 그리고 장가율은 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조드럼가 장가율 그리고 5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요걸 적어 놓는 게 절대 실수를 안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몇 년이 경과했습니까? 이게 문제인데 92년에 12월이고 여기가 2016년 2월 21일이니까 이 날이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12월이고 2월이고. 근데 단서를 봤더니 만년강가라고 돼 있어. 만년강가. 그러니까 여기 해설을 보시면 9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2016년 2월이 아니라 만년, 만땅으로 채우는 거니까. 그래서 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경과연수 계산할 때는. 그냥 2015 빼기 1992 하면 돼. 예? 한번 해볼까? 나 궁금하네. 92년부터 2000년까지는 8년이고요. 2001년부터 15하면 15년에서 23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2015 빼기 1992 하면 23 딱 나온다고. 그러니까 경과년수가 20년인 거죠. 23년. 그러니까 잔존은 27년. 그러니까 제조드럼가의 50분의 27. 이게 건물의 가액이 되는 거죠. 건물의 가액. 자, 그러면 일체 거래 가격 3억에서 9,450만 원 빼면 2억 550만 원이고 단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토지 면적 반드시 놓치면 안 되죠. 토지 면적 250 나누면 82만 2천 원 나온다. 이런 걸. 개인적으로 저는 반드시 이 틀을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절대 이 틀이 시간이 걸리는 틀도 아니고 실수를 줄여주는 틀이니까. 자, 이것도 첫 해 문제라 아주 계산이 아주 쉬워요. 연간 실질임대료. 실질임대료는 임대인이 명목 불목하고 어떤 이름인지 불문하고 받는 이득이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모든 경제적 대가죠. 일단 지불 임대료 있을 거고 월 기준이니까 12개월 해주면 된다는 거고. 예금적 성격은 보증금 같은 거예요. 운용수익 연 4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선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상각이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더해주면. 그래서 첫 해는 무난하게 지금 시험을 내준 거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면 계산까지 다 지금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금까지 본 기출은 다 해결해 드린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제 카페에도 올려놓고, 그리고 신림동에 가면 우리 평가사 공부하시는 분이 자주 가는 우리 스피드 복사집 있죠. 우리 구동네 거기다도 제가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필요하신 분 복사해 가십시오. 자, 다음 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개사 기출도 제가 한 5년치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험이 4월 달로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그 기간에 그냥 하나씩 뽑아서 자꾸 감을 유지하십시오. 다른 과목 하시면서. 자, 화이팅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